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드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원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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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식구들이 건강하게 제자리에 잘 있어 주셔서 이렇게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은. 가정에 누가 아프거나 그러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제자리에 있어 주는 것만이라도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은. 자, 10월 18일 일요 도반 초청법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법회 일정표, 10월 법회 일정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일날 금요일 법회는 쉽니다. 예, 일요일날 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낸 거 우리 낮에도 한번 읽었는데 자, 스마트폰으로 전부 다 검색을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익십사라고 수행자가 해서는 안 될 무익한 일, 10가지 일, 무익십사. 맞나? 맞나요? 입자가? 무익십사. 말하자면 아무런 쓸데없는 10가지 일이다 이 말이죠. 이게 그 청매 인호 스님의 문집에서 나온
글입니다. 십무익입니다. 10가지. 우리는 십자성인데 인호스님은 십무익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재밌어서.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돌이켜 비추지 않으면 경전을 봐도 소용없고 본성이 공함을 요달하지 않고는 자선이 부질없다. 인을 짓지 않고 과를 바라는 도를 구함에 무익하고 다른 법을 믿지 않고는 고행이 쓸데없다. 아말을 꺾지 않고 법을 배워도 쓸모없고 안으로 신라운 덕이 없으니 겉고민이 소용없다. 스승의 덕을 갖추지 않고 중생제도 허망하고 마음이 신실하지 않으면 교묘한 말 허락하다. 일생의 교활함에 대중에 쓰나 쓸모없고 뱃속 가득 무식하니 교만도 부질없네. 구구절절이 정말로 다 한자는 그 한 줄 새말기에 그 한자하고 같이 제가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짜 한 줄 새말기를 보시면 신무익을 올려놨습니다. 한자도. 그래서 그거 하시면 그걸 복사를 해서 자료집에 좀 넣어 놓으시면 나중에도 다 쓸 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 그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196조 갈 차례입니다. 그지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궁왕보살님, 저는 일심행은 말을 하고 무궁왕보살님은 듣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듣는 자리가 당장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무궁왕보살님의 당장의 마음하고 일심행의 당장의 마음이 똑같아. 하나야.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하고 말하는 자리하고 듣는 자리가 둘이 아니라 모습으로는 둘인데,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려. 왜 잊어버리느냐?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부린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이렇게 해. 우리가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까딱까딱 하는데 싹 쏠려버려. 그렇죠? 까딱까딱 하는데 쏠려버려. 그러니까 이 자리가 까딱까딱 한다는 것을 잊어버려. 다른 말로 하면 분별 속에 들어가면 바탕이 드러나질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경계를 딱 지어버려. 그래서 여기다 아니다, 또는 나다, 여기 바뀌다, 너다, 이래. 그래서 나다에 싹 들어가고 너다에 들어가면, 경계에 들어가면 본래 이 경계가 없는 자리가 못 드러나. 뭐만 드러나요? 나다 너다 하는 것밖에 안 보여. 그래서 경계를 이 바탕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다 너다 하는 것이 누가 한다? 바탕자리가. 바탕의 나툼이거든. 이거든 전부 바탕의 나툼인데 정신이 똑바로 차릴 때는 바로 이것이 헛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막 미워하고 좋아하고 막 감정이 막 이렇게 될 때는 미워하는데 쏙 들어가고 좋아하는데 쏙 들어가니까 미워한다 좋아한다를 일으키는 그 자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내가 미워한다, 내가 좋아한다 이렇게 되거든. 근데 내는 잊어버려. 왜? 미워하고 좋아하는 감정이 너무 소용돌이라 막 그걸 뭐라나 폭풍우 같이 밀려온다고 하나? 그래서 그 폭풍우 속에 내가 정신을 잃어버려. 그래서 미워하고 좋아하는 그것을 일으키는 자리를 놓쳐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왔어.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 공부거든요. 지금 새말기가 부처는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다.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와 바탕을 놔두자는 둘이 아니다. 왜? 전부 이것도 뭐예요? 바탕의 놔툼. 그렇죠? 모든 상대성은 바탕의 놔툼이라. 그렇죠? 절대성의 놔툼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무린 귀로 듣는다. 이렇게 해. 그런데 귀로 들을 때 이 자리가 듣는다. 이 자리가 듣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몸뚱이 내다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밥 먹고 일하고 밥 먹을 때 어떻게 돼? 밥 먹는데 쏙 들어가서 이 밥이 맛있느니 이 반찬이 뭐 짜니 어쩌니 요런 것만 생각하지 이 자리가 밥을 먹는다 이게 생각이 안 나. 단지 그것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공부를 하러 온 것도 누가 한다? 이 자리가 한다. 그래서 이 먹고 하고 잡아. 이 먹고 화두를 잡아. 그러면 이 먹고 잡는 자리가 어느 자리죠? 이 자리가 잡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몸뚱이 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화두하고 둘이가 돼. 그렇죠? 그래서 화두를 잡는 그 자리가 화두가 바로 헛것인 것, 공한 것을 알면 화두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뭐가 자꾸 있다고 내가 이미 한 생각을 일으켜 있죠. 분별을. 그래서 화두도 하나의 분별심을 일으키는 거죠. 분별심을 일으켜서 그 분별심을 내는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화두를 잡는다는 것은. 이 먹고 하면은 하나의 분별심을 일으킨 거지요. 마음을 일으켰잖아요. 이 먹고. 그런데 이 분별심을 일으킨 자리를 자기가 되돌아서 밝히는 거라. 근데 그게 안 되거든. 왜냐하면 처음에는 몸뚱이 내거든. 내가 화두라는 상대가 있거든. 그래서 이게 쭉 끝까지 내가 화두를 잡는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 그런데 이 먹고라고 일으킨 그 자리, 그 자리가 이 화두는 이 자리의 놔툼이지요. 결국은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바로 이 자리를 드러내는 것에 있는 거예요. 화두를 잡는다는 것은. 그래서 화두라는 것도 이 바탕의 놔툼이구나. 이것이 변하고 헛것인 헛것이구나. 공성이구나. 실체가 없는 거구나. 화두도. 그러니까 분별심이에요. 이 먹고 하는 것도 하나의 분별심을 일으켜서 그 분별심을 누가 일으키느냐? 이 자리가 일으키는 이것을 되밝히는 것이 화두다. 그래서 196쪽 한번 보십시오. 195쪽 할 자리예요? 어디에? 그런데부터.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그 위쪽부터 할게요. 요거는 제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버려. 변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버려. 응? 오늘이 이 말입니다. 새말기입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버려. 변하는 것은 거짓말이거든. 거짓말이니 우리가 늙는 것이거든. 늙기 때문에 우리가 불구덩이나 흙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지 진짜 같으면 불구덩이나 흙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지. 그러니까 가짜라는 것을 알았어. 불구덩이나 흙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인데 죽는다 산다라는 것은 상대성에 들러붙는 거지요. 모습에. 그래서 죽는다 산다는 것도 다 뭐지요? 변하는 도리래요. 변하는 도리.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도 이것을 변하는 도리로 보고 죽음을 맞이해서도
이것도 변하는 도리로 본다면 엄청 행복할 거다. 그죠? 엄청 정말 마음이 놓이고 행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묘용의 도리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 오늘 또 행공보살님도 묘용의 도리를 굴리고 온 거지요. 그러니까 묘용의 도리로서 모든 것을 이 바탕의 나툼으로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탕의 나툼으로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몸이 가는 것도 어떻게? 바탕의 나툼으로, 묘용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살고 죽는 것이 묘용으로 받아들이겠다. 이 자리의 묘용으로. 그렇게 하면 뭐랄까, 살고 죽는 것이 차원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되게 기뻐요. 등강보살님 자꾸 웃는다, 좋아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변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우리가 변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헛것이다가 안 돼. 변하는 줄을 알아야 헛것이다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변하는 줄 우리 잘 모르거든요. 지금 이제 가을이면 이제 단풍이 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봄에 아주 그냥 나비 같은 어린 연한 새싹들이 나서 또 여름에 또 막 꽃도 피우고 막 이래가 가을에 열매를 맺어서 지금 단풍이 들고, 이제 단풍이 이제 또 낙엽돼서 떨어질 거 아닙니까? 떨어지고 겨울에는 앙상하지만 또 눈꽃 옷을, 흰 꽃을 또 옷을 입겠죠, 나무들이. 그런 것이 전부 변하는 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내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하는 거지. 보고는 있는데 그걸 안 보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변하는 도리를 한번 쭉, 눈으로도 변하는 도리로 보고, 귀로 소리도 변하는 도리로 보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막 예를 들어서 욕을 해. 그러면 그 변하는 도리로 계속 보는 거예요. 변하는 도리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목청이 좋구나, 지금 열받구나. 감정이 덜 쏠릴 거라는 거지. 그래서 변하는 것을 잘 보자. 변하는 것을 봐야 변하는 것은 거짓말이야. 가짜예요, 가짜. 가짜니까 늙고, 가짜니까 죽고. 그렇지. 진짜 같으면 불구덩이나 흙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지. 그러니까 가짜라는 걸 알았어. 의학적으로도 이것은 헛거라. 헛고 시시로 변하는 상대성이라 1분 1초를 안 쉬어 쭉 변하여 가는 것이거든. 변하는 것을 끌고 다니는 이것이 절대성이고 평등상이야. 이것은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죽을래야 죽을 것이 없어. 여러분들 죽음이 아니라는 걸 알죠? 나는 것이 아니거든.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죽고 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고 사는 것을 이제부터는 우리는 무엇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묘용으로 본다. 변하는 도리로, 묘용의 도리로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래서 제가 늘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바탕의 나툼. 그래서 탁 볼 때, 이거 헛거구나. 우리 헛거 많이 했죠? 변하던 헛것이다. 그러면 변한다 헛것이다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묘용이구나. 이렇게 딱 돼. 묘용이구나 하면 어떻게 돼요? 바탕과 나툼을 동시에 보는 거지. 이것이 묘용이구나. 이것이 묘용이구나. 묘용.
바탕의 나툼이구나. 바탕의 나툼이구나. 이 모든 것이 바탕의 나툼이구나. 죽음이 죽음이 아니고 나는 것이 나는 것이 아니다. 뭘? 묘용의 도리다.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프다. 지금 몸이 아프다. 그러면 옛날에는 몸이 아프면 뭐부터 나요? 짜증부터 나죠. 짜증부터 나는데 지금은 어떻게? 묘용의 도리로 보자. 묘용의 도리로 보면 내가 어디에 어떻게 아프고 이 아픔은 요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계속 아파. 근데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아프다 이러면은 아픈 것을 자세히 이렇게 볼 시간이 없어. 막 아프다 그 위에 벌써 한 곡에 넘어가서 막 짜증부터 나고 제대로 안 해주면 열부터 받고 막 또 두려움도 오고 막 여러 가지 이 감정들이 그 아픈 것 자체는 놔두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런 감정들에게 쏠린다고 볼일을 다 봐. 그러니까 지금은 아프면 여기가 이렇게 아프지 저기가 저렇게 아프니까 병원을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누구에게 잘 또 물어봐야 되겠구나. 이것이 더 선명하게 잘 되죠. 그래서 그런데 선생님 그 말씀이 진짜 어렵습니다.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는 것이 나는 거 아니거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선생님 그 말씀이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태어나 있고 나중에는 죽을 것이 확실한데요. 이렇게 하기는 얘기했어. 죽음이 죽음이 아니고 나는 것이 나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 있고 나중에 죽을 거 아닙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탈이나죠. 말하면 잘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흉악한 거짓말이라고 해요. 아니 죽는다는 것은 몸이 죽는다는 말이지 우리 법신이 죽는가? 법신은 죽을래야 죽을 물건이 있어야지. 몸은 성품이 없는 거요. 몸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어. 그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무리의 묘용이요. 몸뚱이는 뭐예요? 바탕의 나툼이요. 묘용이요. 묘용. 이제 우리 변한다 헛것이다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몸뚱이가 묘용이요. 그지요? 묘용이요. 이 나툼은 뭐예요? 가짜요. 그래서 시간이 들러붙고 공간이 들러붙고 변하고 헛것이야. 없어져.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10년, 무리의 거품처럼 가짜야.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더 산다고 하지만 그 전에도 우리는 매일 죽고 있어요. 무공보살님 이해되시죠? 네. 매일 죽고 있잖아요. 네. 세포로 구성된 세포 뭉치거든 이것이. 생각도 한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한 생각이 일어났다. 한 생각이 일어날 때는 생, 한 생각 꺼질 때는 사. 그렇게 됩니다. 예? 우리가 매일 죽고 있다고요? 부모 뱃속에서 떨어질 때는 조그마한 애기였어. 지금 여러분은 어머니한테 받은 거 하나도 없어. 전부 변했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변했어. 뼈도 신진대사가 되어서 다 변했어. 그건 죽은 거 아닌가? 1초 동안에 약 30만 마리가 죽고 생겨나. 그러니까 100일이면 골수까지 완전히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일 전의 사람하고 100일 뒤의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급수가 낮기 때문에 그것이 변한 것이 잘 안 보여요. 그거 죽은 거 한쪽으로 죽고 한쪽으로 생겨. 여러분도 수천만 번 죽었어요. 수천만 번이 아니라 수억 천만 번 죽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죽고 있고 또 생기고 있어. 그러니 이거 가짜거든요. 가짜 이렇게 하면은 탁 무엇을 떠올려야 된다? 가짜다? 묘용 또 가짜다. 나툼 또 상대성 또 헛거다 또 변한다.
가짜다 이러면은 변한다는 것이 딱 떠올라야 돼요. 변하는 것은 가짜고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잖아요. 우리 일상 쓰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그렇죠? 그래서 모든 모습은 변한다는 거예요. 모든 모습은. 그래서 가짜라,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끌고 다니는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자리는 죽을래야 죽을 물건이 없어. 그만 소소영영한 자리라. 이걸 끌고 다니는,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자리는 죽을래야 죽을 물건이 없어. 그러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는 죽는다 산다는 말이 안 붙어. 그런데 안 보여.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잘 몰라. 이 바탕 자리를.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엔가는 늘 분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늘 분별 속에 있기 때문에 분별 속에 있으면 무엇이 안 나타난다? 바탕이 안 나타난다. 왜? 이미 분별 속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행궁보살인 건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혹시 저기 안병엽 선생님은 분별 속에 있으면 바탕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네. 어떤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 분별 속에 있으면 뭐 모든 생각이 분별 그 생각에 이렇게 딱 고정돼 있으니까 바탕은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뭐 화가 났다고. 네. 그 화가 이 자기가 거기에 완전히 그것이 내가 화를 내는 거다. 주체는 다른 주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본래를 도저히 본래를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화를 탁 내면 어떻게 돼요? 화 있는데 쏙 들어가서 화를 내는 자리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화도 바탕의 나툼이죠. 화도 모습이거든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면은 화에 확 들어가 버려요. 우리 낮에 공덕장 보살님하고 또 우리 오셔서 얘기해요.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그래. 진실한 삶을 살고 싶어. 그럼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 굉장한 염원이거든요. 굉장히 내가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는 잊어버려. 거기에 쏙 들어가 보지요.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염원에 확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는 자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벌써 분별 속에 쏙 들어가 버리는 거라.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생각이 딱 일어나면 이것이 묘용이구나. 편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가라앉아야 그것이 바탕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낮에도 얘기했지만 애착과 집착이 강하거나 강한 곳이거나 안 그러면 굉장히 두렵거나 의심이 나거나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굉장히 강하거나 좋아하는 감정이 굉장히 강한 곳에는 이것이 굉장히 에너지가 커서 그것을 일으킬 때는 그 바탕 자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보통일 때는 그렇게 가능한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늘 그 자체를 잘 관찰하라 하는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소소영영한 자리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늘 얘기를 많이 소소영영. 이 한번 보자. 한자가 영영을 신령스럽다 그 영자입니다. 그치? 그거 되게 복잡해서 그거는 잘 못 쓰겠어요. 소소 이렇거든요. 소소 그렇지. 영영은 너무 그거 신령스럽다 할 때 그 영자예요. 영영. 그래서 소소라는 말, 영영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이거 한번 보자. 여러분이 내 말을 듣는 것은 소소영영한 자리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알지자 아는 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요. 이 자리는 알아. 이것을 인식하기가 참 어려워. 참 어려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자리.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지만 나는 내 육체가 말을 한다고 생각을 저도 안 하거든요. 지금 현재. 누가 말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 무구강보살님과 같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무구강보살님은 일심행하고 같은 자리에서 듣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소소라는 말은 지금은 이렇게 어둡지만 여기 전기불을 켜면 밝아요. 그죠? 네, 밝음이 오면 밝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둠이 오면 어둠을 그대로 밝은 또 이제 또 아침 되면은 어둠이 사라지면서 밝음이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밝음이 오면 밝고 어둠이 오면 어둡고 이렇게 확실하게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소소하다는 거예요. 밝음이 오면 밝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둠이 오면 어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확실한 자리가 확실한 것이 소소라고 해요. 그 다음 영영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혀가 성품이 없는데 귀도 성품이 없는데 어제 나는 성품이 없는 혀를 굴려서 말을 하고 있고 성품이 없는 귀로 듣고 있잖아요. 요것이 영영, 영특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소영영이라고 해요. 그것을. 그래서 소소영영한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한테 와서 이것을 알았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더 이렇게 딱 실감이 올까 봐서 제가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 내가 말하는 걸 제가 알아듣지? 또 어떻게 해서 내가 쟤를 보지? 쟤는 나를 보지? 제가 말하는 걸 어떻게 해서 내가 또 듣지? 너무 궁금했거든, 그게. 궁금한 일 아니에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가 말을 하면은 자가 신기하게 알아듣고 반응을 하잖아요. 또 제가 말을 하면 신기하게 내가 알아듣고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 어떻게 해서 내가 말하면 네가 알아듣고 네가 말하면 내가 알아듣지? 어떻게 해서 내가 보면 나가 네를 보고 네가 나를 보지? 너무너무 신기하더라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거지요. 지금 바로 이거지요. 어떻게 해서 내가 말하는데 무구강보살님이 알아듣고 무구강보살님이 말하면 내가 알아듣나요? 왜 그렇나요? 소소영영한 그 자리 때문입니다. 소소영영한 그 자리. 오케이. 안병엽 선생님. 어째서 내가 말을 하고 안병엽 선생님이 지금 대답하려고 딱 폼 잡으시고 또 안병엽 선생님 얘기하시면 내가 또 딱 알아듣고 이렇게 합니까? 그 자리가 같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그렇죠. 같은 자리. 하나인 자리라서. 하나인 자리라서. 그런데 나는 선생님에게 오기 전에는 도대체 니하고 내하고 하나라는 걸 언감생심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몸뚱이 나는 내고 몸뚱이 니는 니잖아. 황경식 거사님 어떻습니까? 예, 완전히 분리가 돼 있었거든. 그러니 어떻게 니하고 내하고 말하죠. 니 엄마 다르고 내 엄마 다르잖아. 그렇잖아요. 형제도 같은 엄마 속에 난다 하더라도 각각 다른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각 다른 몸을 갖고 있는데 어째서 와서 보니 니하고 내하고 그 바탕자리는 하나다. 이것을 생각이나 할 수가 있었느냐? 아니면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니까요. 이 본문을 들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딱 되는 거라. 선생님이 이 본문을 하시니까 너하고 나는 몸은 둘이지만 그 바탕자리는 하나다. 그래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보고 듣는 것이 말은 본다, 듣는다, 냄새 맡는다, 뭐 생각한다 하지만 그 자리는 전부 하나이다. 성품 자리가 하나다. 이렇게 딱 하니까 그게 그냥 질문이 싹 해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얼마나 잔머리를 굴렸을 거예요. 그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옆에는 전혀 갈 수가 없었고 니하고 내하고 바탕이 하나다. 이거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 그거예요. 왜 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 나는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 그걸 생각을 해본 거야. 남들은 그런 질문을 안 하잖아, 있잖아. 그럼 나는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 근데 이 질문은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뭐 온갖 걸 다 봐도 도저히 안 되니까 나는 이제 그게 불교 뭐 이런 건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끼껏 생각한다는 것이 질문 속에 답이 있구나. 질문 속에 답이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질문이 답할 때까지 나는 질문만 하자. 이걸로 결론이 났어. 그래서 오늘 그 우리 낮에 들은 그 법문이 여기에서 해당이 됩니다. 하늘과 땅이 붙었는데 어디로 오셨어요? 이렇게 물었다고 했지요, 연당거사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묻는 곳을 쫓아왔다. 묻는 곳에서 쫓아왔다. 이렇게 했거든요. 묻는 곳에서 쫓아왔다. 묻는 곳에 입이 있으니 글로 쫓아왔 놈에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보고 내가 네 말을 듣고 네가 내 말을 듣는 거야. 왜 그게 가능하냐? 내가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요새 같으면 묻는 곳에 입이 있으니 글로 쫓아오너라 이러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게 그렇지. 아까 내가 그거 들으면서 헐, 내가 그때 이거에 대해서 답을 했으면 정말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 질문을 하면 묻는 곳에서 쫓아왔다. 어떤 질문을 해도 묻는 곳에서 쫓아왔다. 행궁보살님, 그게 뭔 말이 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붙었는데 어디로 오셨어? 하늘과 땅이 붙었는데 어디로 오셨어?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선생님이. 또는 내가 네 말을 듣고 네가 내 말을 듣는데 어째서 내가 네 말 듣고 네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냐? 이렇게 내가 물었어. 그러니까 묻는 곳에 입이 서니 글로 쫓아오노매라. 이렇게 이제 답이 됐다. 그게 뭔 뜻이 돼? 묻는 곳에 입이 있으니 글로 쫓아왔다고 그냥 안병엽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묻는 자리가 하나의 자리고 법신 자리니까 거기서 왔다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야 돼.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자, 죽는 것은 무엇이 죽고 사는 것은 무엇이 사나요? 예. 묘용의 자리가, 바탕의 나툼 자리가 변하는 묘용을 일으키고 있죠. 변하는 것을 계속 굴리고 있죠.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때 변한다고 것이다, 변한다고 것이다 라고 하면 굉장히 조금 섭섭하고 부정적인 뜻이 많았는데 자꾸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뒤집어지죠. 완전히 뒤집어지죠. 바탕이 나툼이야. 두두물물이 부처 아닌 것이 없는 것이. 두두물물이 절대성 자리의 나툼이 아닌 것이 없는 것이. 모든 것이. 그렇게 돼버린대. 그렇게 되려면
상대성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이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안병혁 선생님,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요? 묻는 곳에서 와서 묻는 곳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묻는 곳에서 와서 내보다 한술 더 뜨시네. 묻는 곳을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참. 이제 안병엽 선생님 요 안고 저 가서 좀 들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질문이 아니요.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너무 고마워서.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 탁 듣는 사람이 질문을 우리는 이랬을 때 몸뚱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러면 어디서 온 곳이 있고 어디로 가는 곳이 있어. 그럼 어디서 이것이 딱 삐뚤어졌냐? 우리 눈에서 삐뚤어진 거야. 해각보살은 그렇지요? 우리 눈에는 몸뚱이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나는 이렇게 하면 그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냐? 몸뚱이네라고 해도 또 좋아. 몸뚱이네는 그대로 빈 모습이지요. 헛것이지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 갈 곳이 어디 있고 올 곳이 어디 있어? 그거 다 뭐예요? 바탕의 나툼인데. 그래서 몸뚱이네라고 해도 말이 잘 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해도 말이 잘 돼. 그렇죠? 두 가지가 다 하나로 통합이 되고 있다.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요? 안병엽 쌤, 그것도 뭐 묻는 입에서 왔다가 묻는 입으로 간다고 하실 겁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하려면 좀 찔리죠. 그거는 좀 찔리죠.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는 좀 찔려. 왜냐면 내가 허공으로서 내라는 것이 마음에 아직 자리를 못 잡았는데, 응? 자리를 못 잡아서 그렇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의 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의 나니까 어떻게 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예요. 모습이 없는 자리. 다른 말로 하면 이 바탕 자리, 절대성 자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낳아준 이 입을 빌리고 있어. 모습이 없기 때문에 입이 없어. 그 말이 안 통해. 그러려면 내가 입을 빌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모습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 이거는 성품이 없어. 무엇이? 이 낮춤은 성품이 없어. 이것이 성품이 없다 말입니다. 무정물이라는 말입니다. 성품이 없는 이 입을 놀려서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의 법신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거든. 이것은 헛것이거든. 헛것. 자꾸 변하는 것이거든. 그러니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이고
우리의 소소영영한 자리는 죽는 것이 아니거든. 인연에 따라서 이거 없애버리고 다시 새 몸 받아요. 그래야 멋지단 말이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이 몸을 그대로 영원히 가지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돼요. 만약 원리가 그렇다면 바람도 불다가 정지하고 꽃도 피다가 정지하고 물도 흐르다가 정지하는 거라 자꾸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몸뚱이를 영원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 그렇죠? 변하지 않는 것이 영원이에요. 그러면은 나고 죽고 늙고 이렇게 움직이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전부 변하는 도리인데 이것이 되질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타종에 보면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그건 말이 맞아요. 말이 안 맞아요. 영원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변하지 않으면 거기서 가고 오고 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그거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영원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니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헛것이 나타나. 헛것이 나타나. 다른 말로 하면 묘용이다. 묘용. 왜 묘용일까? 왜 묘용이라고 했을까요? 무궁화보살님? 이게 나툼, 작용 이런 것을 묘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묘용이라고 할까요? 이게 나툼을 다른 말로 작용 이런 거를 묘용이라고 하거든. 그냥 나툼으로 보면 어떤 현상만을 보고 바탕자리를 못 보기 때문에 그것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로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또 행궁보살님은? 소소영영한 자리, 신기하게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낮추었다.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렇죠. 묘용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만 되면은 탁 나타나. 인연과 조건이 달라지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또 사라져.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지금 무구광보살님하고 일심행하고 얼굴이 다르죠. 여기 있는 사람 얼굴 다 다르잖아요. 얼굴이 왜 다를까요? 조건과 인연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묘용인 거예요. 그래서 영특하다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아주 소소영영하다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아주 밝음이 오면은 밝은 조건이 오면 밝음을 놔두고 어두운 조건이면 어두움을 놔두고 여자의 조건이 오면 여자를 놔두고 남자의 조건이 오면 남자의 조건을 놔두고 바퀴벌레 조건이 오면 바퀴벌레 뭐 그런 거 다 안 되고 싶잖아요. 안 되고 싶지만 조건이 나타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묘용이라고. 그래서 이거 뭐 못하는 게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야는 못하는 게 없어 지금. 그래서 아니? 우리의 소소영영한 자리는 아니다 이거 뭐예요? 근데 맞나요? 그러니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니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참 금방 어디를 했는 거 잊어버렸다. 알아야 되는 것은 헛것이 나타나. 본래의 말숙한 자리는 날래야 날 것이 없어. 이건 죽어. 무엇이? 이 몸뚱이는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몸뚱이에요. 현재도 죽고 있어. 그전에도 수천만 번 죽었어. 몽땅 가더라도 그림자나 한 가지라.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알아버리면 이 자리에 앉아서 부처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선도 하고 공부도 해요. 나중에 마지막 깨달을 때는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어떻든지 관념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과학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지. 자. 우리가 그 새말기가 말입니다. 모습을 잘 굴리죠. 그 다음에 바탕을 낮추죠. 이 두 글귀로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 모습을 잘 굴리자와 바탕을 낮추자는 둘이 아니거든. 그렇지. 지금 우리 어디 바탕을 낮추고 있는 거지요? 지금 작용은. 그래서 우리가 그 보면 내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글을 쓴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저기 신기한 것이 선생님이 본문에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글을 쓴다고 하면 이거는 절대로 안 잊혀져요. 이 얘기를 자꾸만 하시거든요. 내가 걸어가면 내가 걸어간다 하면 이것이 절대로 잘 안 잊혀져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화두를 잡으면 화두를 자꾸 놓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글을 쓴다고 할 때 글을 쓸 때 내가 이거 안 잊혀진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거 어째서 그럴까요? 연단 거사님. 모르는데요. 네. 또 저기 황경식 거사님. 자신에 대한 자각이 있기 때문에 예. 자신에 대한 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이 집중돼 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집중. 자기가 하는 일에 예. 자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니죠. 그럼 내가 오줌을 넣을 때 그 자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내가 오는 건가 자기가 지금 편하고 있는 거를 굴림을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글을 쓸 때 자각을 하면서 글을 쓸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그게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한가요? 쓰는 중에는 저는 잘 안된다고 보고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이때는 가능하고 그리고 이를 내가 쓴다고 할 때는 자각이 되기 때문에 글 쓴다는 자체는 알려버리는데 글을 쓸 때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모습을 잘 풀리는 자, 이게 한번 물어보지. 예. 제 생각에는 예. 내가 한다고 하니까 보통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는데 그때는 안 잊어버려요. 네. 그럼 글을 한참 쓸 때는 말하자면 내가 쓴다는 걸 나를 잊어버리잖아요. 자각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 일에 집중했을 때는 거기에 완전 정신을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자각하는 자가 있고 자각하는 대상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내가 한다 할 때 우리가 모습을 굴릴 때 뭐든지 두뇌를 사용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내 큰음을 읽고 그 대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일이 안 되고 안 그러면 일이 안 된다. 그 업무에 뭐 숫자라는 거 계산할 때 예. 그때는 순간순간 내가 계산하는데 이거는 할 수 없는 거고 처음에 할 때는 내가 한다 하면서 그게 못 들어요. 예, 좋습니다. 지금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자, 인공보살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이목구나 뭐 이런 화두를 잡을 때는 화두 이목구를 가다가 딴 데
빠지는데 내가 글을 쓴다, 내가 길을 간다 하면 이 나를 항상 붙잡고 가니까 안 놓친다고 생각합니다. 아, 나를 붙잡고 가니까 안 놓친다. 내가 한다라는 걸 항상 한번 이게 나의 나툼이라는 거를 잊지 않는 잘 모르겠어요. 예, 예. 혹시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내가 간다, 뭐 내가 이 정도를 한다. 이렇게 시작은 하고는 또 빠지죠, 저 같은 경우는. 예. 그 다음에 저기 김 선생님. 저는 그냥 지금 내가 글을 쓴다 할 때 하나가 되는 그 자리니까 지금 바탕에서 모습, 바탕 모습이 진 게 아니라 하나로 되는 그거라서 안 잊혀집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많은 것 같아요. 예. 아, 많았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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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다. 예, 예, 좋습니다. 그 다음, 해각보살님. 일치지. 예, 예. 그 다음, 등강보살님요. 얼굴 좀 보셔요. 인생은 말대로 내라는 것에서 이제 그 바탕을 말하기 때문에 바탕과 작용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하는 놈만 있으니까 그게 정확하게 그것만 남죠. 기억이 영영. 우리 이거, 이제 여기 있는 새말기반인데, 무구강보살님하고 안병엽 선생님은 그냥 모스콩식 자꾸 하시고요. 네. 지금 이제 말하자면 내가 글 쓴다, 내가 본다 이랬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이 뇌를 하나의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우리가 했을 때는 놓치죠. 뭐를 하게 되면. 근데 이게 뭐예요? 바탕의 나툼이야. 그래서 그냥 글을 쓰는 놈하고 글하고 둘이가 아니야. 그러면 안 잊혀져. 이거는 직접 본인이 실제로 해보라. 실제로 해보라. 그것이 내가 글을 쓴다예요. 내가 글을 쓴다가 무엇이 내가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글하고 내가 그냥 둘이 아니라 글 쓰는 자체가 되어버려요.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또 얘기를 해보죠. 새말기를 그렇게 잡는단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1시간이 넘었네? 힘드시죠? 앉아 계신 분들이. 나 이거 조금만 더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알므로서 믿어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돼. 무엇을 깨닫습니까? 앞에서 내가 말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몸뚱이에 성품이 없구나. 몸뚱이가 헛것이구나. 헛것, 무정물이구나. 스스로 변하는 것이구나. 어머니가 낳아준 이 몸은 벌써 없어졌구나. 그땐 다리뼈가 이만했는데 이젠 이만하구나. 신진대사가 돼서 뼈도 없어졌구나. 아, 그렇구나. 이건 성품이 없구나. 이건 법칙에 의해서 차차 자라나서 나중에 늙어서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로 가는 거로구나. 그러나 이 몸을 끌고 다니는 보고 듣고 하는 놈이 있구나. 이것이 법신이구나. 이 법신은 모습이 없으니 여기서 여기까지란 말도 없고 저기서 저기까지라는 말도 할 수가 없구나. 그만 그대로 허공 전체구나. 우리의 마음은 모습이 없으니까 허공 전체요. 이거 과학적 아닌가? 그렇게 알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도 가도 끝없는 허공의 주인공이라 이리 가도 끝이 없고 저리 가도 끝이 없어. 내가 바로 허공의 주인공이로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만 이 자리에서 부처가 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짜리, 법신짜리는 모습이 없어서 시공간이 들어붙지 않아요.
내가 바로 허공의 주인공이구나 라고 내가 깨달으면 바로 이 자리에서 부처가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무궁화보살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요. 네. 이놈을 끌고 다니는 보고 듣는 놈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바탕자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고 듣고 본다는 이것이 정말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진짜로 제대로 실상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보는 자리, 예. 듣는 자리를 얘기해요. 성품 자리를 얘기하고, 예.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런 사물을 보는 것이 진짜 보는 건가 이 말씀이죠? 예, 이거를 지금 제가 선언님을 보는 이것이 나의 본래 자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보는 자리가. 보는 자리가 응. 본래 자리인데, 이 보는 자리가 본다면은 바르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참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예, 말씀하십시오. 근데 이것이 보는 이 자리가 지금 보는 것을 참을 못 본다면 이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닐 수 있지 않는가 그 생각.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그럴 때 그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은 변한다. 예. 그 생각이 딱 일어나면 예. 아 이게 변하고 헛것임. 그래서 의심이 딱 났잖아요 지금. 예. 의심이 딱 나니까 지금 이 생각을 일으키는 자리는 잊어버린 거라 지금. 그 의심 속에 확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문이 일어났을 때 항상 그 자리로 되돌아간다면은 우리는 그 의문에 대한 사유를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 의문에 대한 사유는 그 질문은 지가 답하도록 냅두세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질문을 하면 우리는 그는 의문이 탁 나잖아요. 예. 그러면 때빵 내가 답을 하려고 해. 어떻습니까? 항상 예 그렇습니다. 때빵 답을 하려고 하는데 예. 그 답을 하려는 것이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상은 답할 수가 없어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 어디서 들은 거 그 이상은 답이 안 돼요. 안병현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료에서 답을 해봤자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질문이 뭐 우리가 단순한 거 뭐 그건 해서요. 햇반을 어디서 살까? 이런 거는 그 질문이 답하도록 기다릴 필요가 없어. 어디서 사면 돼? 인터넷에도 슈퍼 가서 사면 돼. 그런데 지금 이런 질문은 그 질문이 스스로 답하도록 놔둬야 돼. 내가 내 자료를 가지고 자꾸 달라들면 안 된다. 근데 예. 또 그러면 이런 또 의문이 나면 그거를 스스로 답하게 내줘야 되는 질문인지 바로 내가 생각해서 답을 끌어내야 되는 질문인지 또 그런 생각이 또 일어나면은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될 것이다. 예. 또 그래. 예. 변한다 할 것이다 하세요. 변한다 할 것이다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거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게 뜬금없이 알아줘. 그 지금 말하는 거는 아이고 내가 밥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 아니죠. 뭐 예. 여기 보림선언에서 물을 어디서 내가 먹어야 돼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질문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도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무수한 질문을 했는데 아까처럼 그런 여기 와야 알 수 있는 거 최성면이 하나다 뭐 이런 거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나는 내가 어디에 오류가 있는가를 내가 나중에는 발견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답을 하려고 해. 내가 자꾸 답을 하려고 해. 근데 그 답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내가 알고 있는 자료에서 내가 자꾸 답을 하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지 않은 그 바탕자리에서 이게 답이 저절로 나오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질문을 하면 내가 자꾸 답을 하려고 해. 그럼 답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글쎄, 하나, 둘, 세까지 못 내려갈걸요. 같은 질문. 질문에 답을 하고 그 답에 또 질문을 해서 내려가면 글쎄 2단계 내려가, 3단계도 못 내려갈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시죠. 지금 질문한 거를 다시 질문을 해보라고. 이제 제가 직접 선생님한테 지금 한번 이렇게 그 질문을 해보라고. 예, 아니요. 아니, 질문을 됐었어. 해보라. 아니, 나한테 질문을 해보라는 아, 거. 네. 지금 보고 듣는 이 자리가 제 본래의 자리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보고 듣는 이것이 제가 선원장님을 보는 이것이 제가 제대로 보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본다는 것이 어떻게 보는 것이 제대로 본다고 생각합니까? 제대로 보는 것은 네. 하도 많이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내가 보는 것은 사실대로 안 본다. 사실대로 안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이 사실대로 안 보는 것이고 어떤 것이 사실대로 보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너무너무 이 한계가 있어서 자기가 생각해도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거기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자기 자료를 유출해서 그걸로 답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분별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